우리나라 재계의 3세를 넘어 4세 경영인들이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이 그 대표적인 경영인이죠. GS건설 허윤용 대표 역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면서 이 40대 젊은 오너 4세 CEO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허 대표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GS건설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예상보다 빨리 등판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받는 우리의 허윤용 대표. 어떤 CEO인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현금 보유고 완화, GS건설은 다를 것. 경기 침체로 거의 모든 분야가 한여름의 혹한을 겪고 있죠. 이런 혹한의 가운데 시공능력 5위인 GS건설이 서 있습니다. GS건설은 태양건설과 HD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위기의 건설업체 명단에서 우선순위로 뽑힙니다. 하지만 여느 회사와 달리 GS건설은 현금 보유량이 안정적이어서 이 위기를 잘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나름 잘 나가던 GS건설, 왜 위기를 맞이했을까요? 아마도 지난해 있었던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이 GS건설의 위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객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하면서 위기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 사고로 GS건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래저래 어려움이 겹치면서 GS건설의 이미지 추락에도 큰 영향이 있었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PF 유동성 위기 경보가 GS건설에도 전달됐습니다. 검단 아파트 재시공에 따른 막대한 손실과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겹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GS건설은 이 같은 위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PF 대부분이 조합원 담보가 되어 있는 정비사업이어서 부실화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 보유고도 3조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CEO.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양 어깨에 짊어진 CEO 허 대표는 현장에 문제와 답이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안전 경영과 품질 경영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허 대표는 올해는 건설업의 기반부터 다지겠다고 했는데요. 기반이 튼튼해야 미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중장기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허윤용 대표는 특히 그동안 힘들게 쌓은 브랜드 가치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며 잃어버린 시장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서겠다고도 했는데요. 허 대표의 이런 행보는 이미 예견돼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사무실을 갖는 한편 기반 사업 내실 강화, 사업 포트폴리오 명확화, 전사 비전 재수립, 조직 역량 강화 등을 체질 개선을 위한 3가지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허윤용 대표는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고객과 시장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주력 사업인 아파트 건설 부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브랜드 파워라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품질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시장과 고객에게서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모든 게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위기가 위기의식을 부르고 위기의식이 해법을 찾는 의식의 선순환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아울러 허 대표는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안전도 경영 리스크의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매월 첫째 주에 진행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현장별로 수행조직과 지원조직의 임원이 한 조를 이뤄서 다른 사업부가 시공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스스로가 하는 점검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검자와 시공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방식이어서 실효성도 크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허은용 대표는 고객 혁신팀을 만들어서 세대별 품질 점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고객에게 자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올해 서울, 경기, 충남 등 약 2만여 가구의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CX 마케팅을 펼칠 작정입니다. 창의성 높이기 위한 수평적 조직 문화. 이런 상황에서도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건 젊은 CEO다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추진력으로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섞였기 때문이겠죠. 이 GS건설은 최근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고 또 책상 파티션을 없앴다고 합니다. 이는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신세대 CEO다운 창의성 경영의 실천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호칭 단일화를 추진해서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자율적인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지만 의미가 큰 이 같은 실천의 행간에 GS건설의 위기 극복의 실천 매뉴얼이 들어있습니다.
이 수직적 조직 문화는 이미 낡은 구시대의 유물일 뿐 결코 조직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다만 콜럼버스의 달걀 세우기처럼 누가 먼저 실행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허은용 대표의 이 같은 수평 문화, 미국에서 MBA를 따고 많은 해외 건설 현장 경험에서 터득한 열린 사고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허 대표는 특히 주택시장의 모듈러 주택 사업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허 대표는 2021년 설립한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회사 자이가이스트를 세우고 B2C 영업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영국 엘리먼츠 등 모듈러 주택 전문 기업을 인수해서 인프라를 구축한 후 본격 진출한 허 대표. 고객의 차별화한 생활 방식을 선보이고 또 국내 주거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허 대표가 관심을 쏟는 분야인데요. GS건설의 신성장 동력입니다. 2023년 5월 2차전지 재활용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설립하는 한편 사용하고 난 2차전지 배터리를 수거해 재사용하는 사업, 재사용이 어려운 배터리에서 니켈 등 주요 금속 소재를 추출해 회수하는 재활용 사업을 담당합니다. 기술과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허 대표의 이전의 명함은 미래혁신 대표였습니다. 직책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단박에 무슨 일을 담당하는지 짐작을 하시겠지만 아직은 좀 낯선 직책이죠. 미래혁신 대표는 신오라고 표기하는데요. 셰프 이노베이션 오피서를 말합니다. 회사의 혁신기술 연구 부분까지 총괄하는 책임자로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2022년 말 GS건설은 조직 개편을 통해서 기존 신사업 부문과 별도로 운영되던 연구개발 조직인 리프테크를 미래전략부문으로 확대했습니다. 리프테크는 2022년 3월 기존 선행기술본부를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범한 조직으로 2차전지, 소형 원전을 비롯해 탄소 포집 및 활용과 저장, 수소 등 친환경 미래기술 연구에 집중하는 곳입니다. 2018년부터 GS건설 신사업 추진실장으로 경영 전면에 나서 회사의 미래 성장을 책임질 새로운 사업을 발굴, 육성하는 중책을 맡았던 허 대표는 나름 큰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의 맏아들인 허윤웅 대표는 2002년 LG 칼텍스 정유에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가 2005년 GS건설로 자리를 옮긴 후에 줄곧 GS건설맨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현장 실습을 강조하는 아버지 허 명예회장의 경영 철학에 따라서 평사원으로 현장에서 출발한 허 대표는 직원들과 스스럼도 없이 술자리도 갖는 소탈하고 원만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벌레로 알려졌던 허윤홍 대표. 기술과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 앞서 그는 추락이냐 살아나느냐의 GS건설 운명부터 결정지어야 할 텐데요. 앞으로 젊은 오너 4세 경영인 허윤홍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